안녕하세요. 남의 집 가정사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은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왜 남의 집 가정사에 관심이 많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바로 가정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정 전문 변호사라기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게 그 명칭 자체로 슬프고 잔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하면서도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살지만 또 만만치 않게 많은 부부가 가지각색의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결정한 순간부터 사실 전쟁이잖아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 대부분들이 분노 혹은 슬픔의 감정을 안고 찾아오시거든요. 우선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드린 뒤 최선의 해결 방안, 최고의 해결책을 찾고 그 전장에 선봉으로 나서는 게 저의 일이네요. 저는 비록 미혼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하는 의뢰인을 상담할 때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녀에 대해 마음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결정으로 삶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 왜 변호사, 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했는지 드라마틱한 저의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고자 용기를 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5살 때의 일이 제 최초의 기억인데요. 그게 아주 강렬합니다. 제 머리를 따 예쁘게 묶어준 뒤 눈물을 흘리며 저의 얼굴을 쓰다듬던 엄마. 엄마의 팔과 다리는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커다란 가방을 가지고 뒤돌아섰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갑자기 불안함을 느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어디가? 쿠키야,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엄마, 나도 같이 가. 훌쩍이며 엄마에게 매달리자 엄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한없이 되풀이하시면서요. 아주 못 봐주겠네.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빨리 안 나가? 어차피 쿠키는 나중에 너 기억도 못해. 저를 안고 있는 엄마를 아빠가 질질 끌어냈고 대문을 나가던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떠난 뒤 다음날 집에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화장을 짙게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던 아줌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쿠키니?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아니, 영악하게 생긴 건가? 이 쿠키야, 이제 우리 한 집에서 사는 거야. 내가 쿠키 엄마 할 거니까 엄마라고 불러봐. 어린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떠난 뒤 웬 낯선 아줌마가 와서는 갑자기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는 게 이상했죠. 머뭇거리며 입을 떼지 못하자 아줌마가 머리를 쓱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아, 내 팔자에 웬 엄마람. 그래도 어쩌겠니. 너 키우겠다고 약속하니 그제야 들어와 살라는데. 잘 지내보자. 알겠지? 하루아침에 엄마가 사라졌고 엄마라는 자리를 낯선 아줌마가 차지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이 살게 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의 자리를 차지한 그 아줌마는 엄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6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줌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지금 몇 시야? 피곤해. 유치원 가야 하는데. 지겨워 진짜. 유치원 가야 되면 준비하고 가면 되잖아. 왜 늦게 자서 피곤한 엄마를 깨워. 미안해요. 그때서야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일어나 물에 맨밥을 말아주었습니다. 빨리 먹어. 유치원 늦었다며. 물에만 맨밥. 항상 그게 아침이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갔거든요. 아줌마는 아빠가 출근할 때 일어나 밥을 차려주곤 아빠가 나간 뒤 바로 다시 누워 잠을 잤어요. 우리 진짜 엄마가 있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는 항상 엄마가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고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혀주고 또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다녔는데 엄마의 자리를 차지한 아줌마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묶은 머리,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줌마한테 조심스레 말을 하셨어요. 저 쿠키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런데요? 쿠키가 요즘 등원이 늦네요. 지각이 너무 많아서요. 수업 시작한 뒤에 오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방해가 되고. 아, 6살 유치원인데 수업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중요한 수업을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밤늦게 할 일도 많고 피곤한데 그래도 애 유치원은 보내잖아요. 네, 그건 알지만 등원 시간을 지켜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어요. 쿠키야, 몇 시에 끝나니? 3시에 끝납니다. 그때 데리러 올게요. 언제 커서 혼자 왔다 갔다 하려나. 내 팔자야. 유치원의 일반적인 엄마들과 확연히 다른 아줌마의 태도에 선생님들도 당황해 하셨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있는 저에게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쿠키야, 저분이 너희 엄마셔? 엄마라고 부르래요. 이제 엄마가 됐대요. 그렇구나. 우리 진짜 엄마는 멀리 갔대요. 쿠키야,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쿠키 데리러 갈까?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오는 건데 유치원에 와서 기다리자. 그러면 수업은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쿠키 생각은 어때? 좋아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당시 유치원 담임 선생님은 출근 전 집에 들르셨어요. 선생님이 문을 두드리면 그때 엄마가 일어나 허둥지둥 준비를 시켜 저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그게 힘든 일인데 당시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애써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여곡절로 유치원을 졸업했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등하교를 혼자 했어요. 다행스럽게 집에서 학교가 멀지 않았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도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던 엄마가 초등학교 등교를 제대로 시킬 리가 만무했죠. 등하교를 스스로 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까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빠는 일이 바빠 밤늦게 왔고 아줌마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고 쫄쫄 굶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아줌마 아빠를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 집을 나왔거든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한 식당 앞에 멈췄어요. 한 가족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입에 들어가는 밥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하고 따가운 눈빛을 느낀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얘 아가야, 너 몇 살이니? 엄마는 어디 있어? 8살이요. 엄마는 집에 없어요. 아빠도 늦게 와요. 그런데 왜 여기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니? 배고파서요. 배고파? 밥을 못 먹었어? 네,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아줌마가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던 테이블 옆자리에 앉히고 밥을 주문해 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거든요. 허겁지겁 먹는 걸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밥을 다 먹자 음식값을 계산한 뒤 저에게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배고프거든 뭐라도 사 먹어. 고맙습니다. 그래,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얼른 집으로 가라.
안녕히 가세요. 그 돈을 집에 가져와 책가방 안에 꽁꽁 숨겨두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줌마가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는 넣었냐면서 갑자기 가방을 챙겨주었고 돈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너, 이건 뭐야? 어디서 났어? 쭈뼛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아줌마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네 아빠가 나 몰래 너한테 돈 주디? 아니면 어디서 훔쳤어? 다른 데로 말 안 해? 어떤 아줌마가, 어제 밥 먹여준 아줌마가 배고플 때 사 먹으라고. 아줌마? 어떤 아줌마? 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누가 보면 엄마 아빠도 없는 애인 줄 알겠어. 구걸이라도 한 거야? 쓸데없이 밖을 싸돌아다녀. 집에서 얌전히 밥 먹고 있으면 되잖아. 밥이 없는데. 정말이었어요. 밥통에는 말라비틀어진 밥알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밥도 할 줄 몰라? 이리 와. 밥하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밥해서 먹어 니가. 8살씩이나 돼가지고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큰일 났네. 그리고 쿠키 너. 밥 못 먹었다 어디 가서 구걸했다. 뭐 그런 이야기 네 아빠한테 하기만 해. 알아들었어? 말 안 할게요. 이 돈은 네가 가지고 있기 너무 큰 돈이야. 이거 가지고 있음 너한테 안 좋아. 위험해. 혹시나 앞으로 누가 이런 돈 주면 바로 엄마한테 가져와. 알겠어? 네. 고작 8살. 쌀 씻는 법과 밥 안 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밥을 해먹었어요. 반찬 같은 게 마땅치 않아서 유치원 때처럼 물에 맨밥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빠와 아줌마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집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걸 아빠가 알게 되었고 아빠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너 나 무시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집에 안 붙어있고 싸돌아다녀? 너 쿠키 밥은 챙겨줘? 어디다 대고 나한테 지적질이야. 내가 무슨 제 밥하는 여자야? 같이 살면 고생 안 시킨다며. 몇 달 동안 네가 가져온 돈이 얼마야? 생활비라도 주고 부려먹을 생각을 해라 인간아. 뭐? 너 말 다 했어? 다 했다. 어쩔래? 어쩔래? 아빠와 아줌마는 서로 물건을 던져가며 대판 싸웠습니다. 친엄마를 내보냈을 때만 해도 아빠의 일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기세등등하게 엄마를 내줬고 아줌마를 데려온 건데 그 뒤로 일이 꼬여만 갔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오는 돈과 비례에 아줌마의 마음이 떠나고 있었죠. 그렇게 크게 싸운 이후 아줌마는 아예 집을 떠났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니 장롱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줌마의 옷과 화장품,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죠.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늦게 돌아온 아빠가 이걸 보면 얼마나 화를 낼까 조마조마했던 기억입니다. 그날도 집에 늦게 온 아빠는 뒤늦게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죠. 무섭게 화를 낼 거라는 예상과 달리 갑자기 방구석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거였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그때 정신을 다잡고 제대로 살아갔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테지만 안타깝게 그 아줌마가 떠난 이후 아빠는 모든 걸 다 놓아버렸습니다. 일도 나가지 않고 밤낮 없이 술만 마셨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 아빠 밥을 차려놓고 혼자 등교를 했거든요. 집에 오면 아침에 차려놓은 밥은 말라 비틀어져 그대로 있었죠. 온 집안을 채운 것은 빈 술병들이었고 그렇게 지낸 지 5개월 뒤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빠가 잠에 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리고 또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 이웃집 아줌마에게 아빠가 잠만 잔다고 안 일어난다고 말을 했고 곧 아줌마의 신고로 경찰과 119가 집에 왔습니다. 그 뒤 아빠와 혼인신고를 했던 그 아줌마한테 연락이 갔던 모양입니다.
아줌마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거든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집안을 둘러보고 나서 그나마 돈이 될 것 같이 보이는 물건들을 싹 챙겼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말도 걸지 않고요.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거리며 글을 쓴 뒤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제가 걱정되었던 이웃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왔고 아줌마가 남긴 종이를 보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애 친엄마가 아닙니다. 애 친아빠는 술병이 나서 떠났습니다. 저는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고아원에 데려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짤막한 두 줄의 글이 저를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고아원에 갔을 때 처음 느낌이란 묘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아 사실상 버려진 거니까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줄곧 집에서 혼자 있던 저는 북적북적거리며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그곳이 좋았어요.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요.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도 그리고 고아원 생활에도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쿠키, 김쿠키. 국화 아니고 쿠키? 쿠키. 쿠키야, 넌 여기 왜 왔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나를 안 키워준다고 해서.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 아빠만. 그럼 엄마는? 친엄마? 친엄마는 옛날에 갔어. 날 내버려두고 멀리 멀리 혼자 갔어. 당시 저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5살 때 엄마가 가방을 들고 떠나던 모습만 어렴풋이 기억을 할 뿐 사실 엄마의 얼굴도 몰랐어요. 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자마자 아빠는 그 아줌마를 데려오기 위해 엄마의 사진, 엄마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 아줌마가 집을 나가고 또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친엄마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네 엄마는 남자에 미친 사람이다. 남자 때문에 어린 널 버려두고 가버렸다. 네가 아직 애기라 널 키워줄 착한 아줌마를 데려온 거니 아줌마 말 잘 듣고 엄마라고 불러라. 이런 이야기를 늘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밉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또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도 어김없이 친엄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닮아서 못된 거라고, 엄마같이 독한 거라고, 네 엄마 닮아서 꼴보기 싫다, 네 엄마는 왜 널 두고 갔냐, 네가 미워서 짐짝 같아서 두고 간 거다, 자식을 버리고 간 매정한 사람이다. 5년 동안 수없이 이런 말들을 들어왔기에 친엄마에 대한 미움이 커져만 갔었죠. 고아원에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유로 오게 된 아이들이 많았고 부모가 없다는 것, 버려졌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받은 상처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를 다녔지만 저를 포함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주말이었어요. 그때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가지고 고아원에 봉사를 오는 사람들이 꼭 산타클로스 같았어요. 크리스마스에만 온다는 산타가 고아원에는 주말마다 오는 거였죠. 고아원에 온 지 6달이 지났을 때 주말에 봉사를 오던 한 아줌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아줌마는 처음 온 거였어요.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예요. 김쿠키. 쿠키구나. 예쁜 이름이네. 아줌마는 오늘 여기 처음 온 거죠? 음, 쿠키는 여기서 지낸 지 얼마나 됐어? 6개월 정도 됐어요. 쿠키는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된 거야?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니, 아빠랑 같이 살던 아줌마가 절 못 키운대요. 제가 자식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여기서는 잘 지내고 있어? 전 여기 좋은데요? 여기가 좋아? 네. 저는 원래 맨날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어서 좋아요. 그래. 전 그 아줌마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왔는데 곧장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고 뭔가 그윽하고 애틋한 눈빛이었습니다. 간혹 고아원에 봉사하던 분들이 고아원에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막 봉사를 시작한 아줌마였기에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 처음 봉사의 기억이 좋았는지 그 아줌마는 매주 꾸준히 고아원에 왔습니다. 2달 정도 되었을 때는 저에게 따로 선물을 주었어요. 토실토실하고 부드러운 토끼 인형이었죠.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가끔 무서운 꿈을 꾼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준 거였습니다. 쿠키야, 잘 때 이 인형 꼭 안고 자. 그러면 나쁜 꿈, 무서운 꿈 꾸지 않을 거야.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세탁을 해온 건지 토끼 인형에서는 산뜻하고 기분 좋은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그리고 잘 때 그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잤어요. 쿠키의 인형이니까 국화라고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제가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름? 아줌마가 준 토끼 인형이요. 얘 이름은 국화예요. 쿠키 동생 국화. 정말 예쁜 이름이네. 잘 지었구나. 그리고 정말로 국화와 함께 잔 다음부터는 무서운 꿈을 안 꿔요. 신기하죠? 잘됐다. 매주 고아원을 와서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아줌마. 아줌마를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어느새 저는 매주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오는 수많은 산타가 아니라 그 아줌마 한 명을요. 그때는 이미 그 아줌마가 저만의 산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말 아줌마가 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글서글하게 웃는 한 아저씨와 함께 왔죠. 쿠키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김쿠키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는 여기 아줌마랑 같이 사는 사람이란다. 아, 아줌마 남편이요? 그래.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쿠키 이야기는 아줌마한테 많이 들었어. 이야기 들은 대로 아주 예쁘고 똑똑하구나. 감사합니다. 아줌마한테 같이 사는 아저씨가 있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아줌마한테 남편이 있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었죠. 그동안 혼자 봉사를 와서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아줌마가 아저씨와 함께 온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반년 넘게 매주 보는 동안 아줌마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아원 원장님께 저를 입양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아저씨와 함께 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보통 부모가 다 있는 집에 입양을 가기 마련이니까 또 두 분 사이에는 다른 아이가 없다고 하셨죠. 저를 친딸처럼 키울 거라고, 앞으로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다며 입양 의사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다녀간 뒤에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입양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 생각을 물어보셨거든요. 아줌마는 무척 좋았지만 이전의 가족, 그리고 가정이라는 곳이 저에게 좋은 곳이 아니었고 슬픈 기억만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이면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 생각에는 쿠키야. 좋은 기회 같아. 사실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는 많은 분들이 어린 아기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 쿠키는 10살인데
또 고아원에 있게 된 지 1년도 되질 않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입양 문의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입양을 안 가면 계속 여기서 살아요? 19살 때까지는 그렇겠지. 20살이 되면 여기를 떠나야 한단다.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입양 희망하시는 그분들이 좋은 분들 같아. 쿠키를 진심으로 생각하시고 또 다른 자녀도 없다고 하셨어. 쿠키를 데려온 뒤에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다고 하셨고. 그게 정말 좋은 것 같거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닌데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야. 원장님, 저희 친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대요. 제가 짐처럼 느껴져서 저를 버리고 갔대요. 또 아빠는 술만 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짜 엄마 아빠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아줌마 아저씨가 저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분들이 쿠키 너를 낳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쿠키가 10살인데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이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면 정말 친자식처럼 친자식이랑 차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 입양 가족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지만 누구도 함부로 말할 권리가 없는 거란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쿠키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전 여기가 무척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요. 같이 있던 친구들도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지. 여기를 좋아해주고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다. 원장님도 쿠키를 보내는 게 아쉽지만 쿠키를 생각한다면, 쿠키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저를 입양하겠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한 달 뒤 저는 입양이 되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방이 3칸 있는 빌라였는데 방 하나를 제 방으로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토끼 동생 국화를 안고 방에 들어갔는데 분홍색 벽지에 책상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지낼 곳이구나, 집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두 분이 좋은 분들인 것 같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함께 사는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엄마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던 그 아줌마도 엄마라고 부르란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으니, 그래서 저는 입양을 간 뒤 곧장 양부모님께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지만 많은 일을 겪었고 제법 눈치가 빠른 편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런데요. 학교 친구들한테 다 말해야 해요? 무슨 말? 제가 고아원에서 있다가 엄마 아빠한테 온 거라고요. 아니야, 쿠키야.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건데? 나쁜 마음으로 숨기는 게 아니잖아.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야. 쿠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모두가 그런 거니까. 전학을 간 뒤 평범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멀리서 이사 온 김쿠키라고요.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냥 보통 애들이랑 똑같아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 아무도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사실 입양하라는 게 티가 날까봐, 들킬까봐 먼저 말하려고 했던 건데 엄마 아빠 말대로 말하자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냥 우리가 평범한 가족이고 보통 사람들처럼 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안녕, 쿠키야. 안녕, 수연아. 쿠키 같은 반 친구야? 안녕? 나는 쿠키 엄마인데. 우리 쿠키가 전학 왔으니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구나. 안녕하세요. 전 쿠키 짝꿍 이수연이에요. 쿠키는 전학 왔는데 전학생 같지가 않아요. 그래? 네.
쿠키가 친구들한테 먼저 인사도 하고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수연아, 쿠키 짝꿍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다음에 집에 놀러 오렴. 네, 감사합니다. 쿠키야, 잘 가. 내일 봐. 안녕. 내일 봐. 짝꿍이 된 아이랑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왔고 저도 그 친구 집에 놀러갔죠. 숙제도 같이 하고 간식도 같이 먹고 평범한 11살의 보통 아이처럼 지냈습니다. 쿠키야, 근데 너 엄마랑 되게 닮았다.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럴 리가 없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되게 비슷한데? 나도 엄마 닮았으면 좋았을걸. 난 우리 아빠랑 많이 닮았대. 그래? 응, 너 우리 엄마 봤잖아. 나랑 안 닮았지. 넌 내가 엄마를 안 닮아서 엄마 닮은 애들 보면 좀 부럽다? 쿠키 너는 엄마 많이 닮았잖아. 그래서 말한 거야. 왜 엄마를 닮고 싶은데?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 우리 엄마는 진짜 예쁘잖아. 근데 우리 아빠는 아니거든. 꼭 미녀와 야수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닮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눈도 크고 코도 어떡할 건데. 아빠 닮아서 이런 거야. 쿠키야, 이건 비밀이다. 혹시 나중에 우리 아빠 보더라도 웃으면 안 돼? 알았어. 비밀. 선뜻 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아이에게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나는 고아원에서 왔다고 사실대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굳이 말할 필요 없다는 부모님의 말이 생각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엄마가 닮았다고 하니 신기했죠. 양엄마인데.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엄마의 얼굴을 곰곰이 보니 어딘가 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가져와서 엄마 옆에 앉았어요. 거울은 갑자기 왜? 엄마가 봐도 나랑 엄마랑 닮은 것 같아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짝꿍 수연이가 그러는데 나랑 엄마가 닮았대요. 그래? 쿠키야. 그런데 가족이 되어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시간을 보내면 얼굴이 닮아간대. 정말요? 신기하지? 엄마 생각에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지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같이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게. 같이 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줌마가 아니지. 엄마가 쿠키를 본 건 좀 오래됐잖아. 고아원에서부터 매주 봤으니까. 그럼 자주 보고 또 마음이 서로 통하면 닮는 건가 봐요. 어때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네. 엄마보다 우리 쿠키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쿠키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우리는 가족이고 쿠키는 엄마 딸이야. 엄마, 아빠, 저를 데려와줘서 고맙습니다. 쿠키야, 갑자기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사실 고아원에서 지내는 것도 좋았고, 또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아쉬웠는데, 이제 여기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좋은 분들이라 좋아요. 우리 친엄마는 쿠키가 유치원도 가기 전에 버리고 떠났는데, 진짜 엄마보다 더 쿠키를 사랑해주잖아요. 쿠키 친엄마 생각이 나? 혹시 보고 싶어? 아니요? 저 친엄마 얼굴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엄마가 저를 버린 다음에 아빠가 엄마 사진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모르니까 안 보고 싶어요. 봐도 못 알아볼걸요? 그리고 나빠요. 쿠키 버리고 혼자 도망간 엄마는 나빠요.
엄마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좋지 않은데.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 맞잖아요. 친아빠는 더 나쁜 사람이고 조금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 왜?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 아빠 얘기 안 할래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엄마랑 아빠가 내 엄마 아빠니까. 엄마가 조금 전에 그랬죠? 나쁜 마음 갖는 거 안 좋다고. 근데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나쁜 마음이 같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말을 안 할래요. 그러면 나쁜 마음, 안 좋은 기억도 사라질 거예요. 그래. 그러자.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쿠키가 원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엄마. 그 뒤로 양부모님과는 친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말을 꺼내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음에서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양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족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양아버지. 그러니까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를 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눈을 감으셨거든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실감이 안 나기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엄마와 함께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적한 납골당에 아빠를 모셨어요. 10살 때 가족이 되어 3년. 3년을 함께 보냈는데 이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3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양아버지는 그 3년간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가족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퇴근 후 항상 함께 저녁을 먹었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출근하실 때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고요. 주말 전에 항상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시고 자전거 타는 것부터 배드민턴도 가르쳐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정말 좋은 아빠 또 엄마에게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일찍 데려가는 건지 너무 슬펐어요. 엄마도 몹시 힘들어하셨지만 저를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쿠키야, 이제 너랑 나밖에 없다. 우리 둘이 살아야 해. 엄마한테는 우리 쿠키밖에 없어. 나도요. 나한테도 엄마가 전부예요. 아빠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저와 엄마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또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야 하나. 사춘기 시절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둘이라는 말, 쿠키밖에 없다는 엄마의 말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 뒤로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일을 하며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빠도 없이 이제 혼자인데 나를 데려온 걸 혹시나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엄마는 늘 저만 바라보셨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에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에 집중을 했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며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아동복지학과였어요. 불행했던 어린 시절, 또 고아원에서의 생활 경험 때문인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배우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공을 선택했을 때 저희 양엄마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에게 잘 맞는 일 같다고요. 4년 동안 대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졸업했을 때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죠. 저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쿠키야.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후회할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요. 공부? 대학원을 가려는 거야?
대학원인데 제가 가려고 하는 건 법학 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이에요. 로스쿨? 네, 엄마.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시험을 본 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되려고 해요. 그렇구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알아요, 엄마. 그렇지만 전공 공부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복지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법을 다루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 그런 꿈이 생겼어요. 국기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엄마는 국기가 어떤 걸 한다고 해도 응원하고 지지할 거야. 아빠가 돌아가신 뒤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지만 엄마는 그 돈을 아껴주셨어요.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로스쿨에 대한 꿈이 확고했지만 학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며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로스쿨에 합격을 했고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정말 그럴 때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 잡았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입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다는 생각. 아빠가 일찍 떠나셨지만 엄마는 저만 바라보며 버티셨기 때문에 꼭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친딸도 아니지만 모든 사랑,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를 지켜준 엄마에게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로펌에 취직을 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취직 전 엄마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셨어요. 그리고 출근할 때 입을 옷 몇 벌을 사주셨습니다. 엄마, 나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뭔데? 엄마한테 선물하는 거. 그리고 같이 아빠 보러 가는 거? 아빠한테는 길마다 같이 갔었잖아. 변호사가 된 다음에 아직 안 갔잖아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쁠 테지만 꼭 아빠한테 가요. 엄마가 혼자서도 나 이렇게 키워줘서 변호사가 됐다고,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나 꼭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래,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 국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첫 월급을 탄 뒤에 엄마에게 예쁜 팔찌를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반지는 불편해해서 잘 끼지 않던 엄마였는데 팔찌는 종종 하셨거든요. 꽃을 사서 아빠를 뵈러 갔어요. 사진 속 아빠는 처음 봤을 때의 모습 그대로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딸 국기가 이렇게 자랐어.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국기도 나도 당신 생각 많이 해. 너무 그리워. 일찍 떠났지만 당신이 지켜준 덕분에 국기랑 나 이제까지 살았어. 사람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내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살면서 느낀 건 단지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많이 봤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노부부도 황혼 이혼을 하고 또 혼인신고에 도장도 안 마른 부부도 이혼을 합니다. 신혼여행 때 대판 싸우고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단순히 기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양아버지, 아빠와 함께한 지난 시간은 3년 남짓이었지만 가족이 된 모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 행복한 가족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아빠는 돌아가신 양아버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변호사로서 일을 한 지도 3년, 어느덧 나이는 30이 넘었고 한창 열정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안색이 안 좋고 부쩍 피로해 보이는 날이 많아 검진을 권유했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 소견이 나왔고 검사 결과 백혈병이었습니다.
엄마, 치료 받아야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분명 나을 수 있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쿠키야. 항암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고 퇴원하고 집에서 상태를 지켜보며 지내는 나날. 엄마를 간병하며 일을 하며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분명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매달렸지만 치료와 퇴원을 반복하기를 7개월.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쿠키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 쿠키 혼자 두고 가서 어떡하지? 엄마가 미안해. 우리 쿠키 결혼도 하고 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는 거 엄마가 봐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엄마 미안해하지 말아요. 내 딸 쿠키야, 내가 비밀이 있는데 너한테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엄마 떠나고 나면 내 장례식장에 어떤 남자가 올 거야. 이제야 이렇게 알리게 되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양엄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엄마의 유언처럼 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저는 미친 듯이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 변호사분들이 와주셨거든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조문을 한 뒤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저희 어머니와는.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저희 로펌프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유언장과 이후 일 처리를 맡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따로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아니지, 딸인 제가 변호사인데 왜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남자는 조용히 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각종 증여 관련 서류와 함께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듯 오열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쿠키야, 이 편지를 통해서야 사실을 말하게 되는 이 엄마를 부디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쿠키야,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내가 너를 낳은 거란다. 그리고 너를 데려와 키운 거란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에 무척 당황할 너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쿠키야, 30년 전 네가 5살일 때 엄마는 어린 너를 두고 나와야 했어. 그 당시 엄마는 너무 힘들었어. 너희 아빠가 늘 손을 들기 일쑤였고 내가 바람을 핀다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괴롭혔지. 그때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이혼을 요구할 때 엄마는 쿠키 너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당시 가정주부였던 나는 아무런 경제력이 없었단다. 너희 아빠가 돈이 많을 때였으니까. 너희 아빠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서도 너한테는 잘했기에 또 너를 잘 키워준다는 여자가 있다기에 엄마는 너를 두고 왔어. 그런데 어린 너를 두고 문을 나선 순간부터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너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때 나에게는 쿠키 네가 전부였는데 그렇게 집을 떠난 뒤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일을 했고 그러다가 네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 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나는 사실 두고 온 딸이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 네가 잘 지낼 거라고 믿었었지.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이 충격이었다. 네 친아빠가 그리 떠나고 네가 구하원에 있다는 거야. 새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너를 보려는 마음으로 구하원 봉사를 다녔어. 그러기를 몇 개월. 네 아빠가 묻더구나. 쿠키 네가 혹시 딸이냐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에 솔직히 말을 했지. 나를 떠나도 좋다. 하지만 난 쿠키는 포기 못한다. 처음부터 내가 데려왔어야 했다고. 그 말을 들은 네 아버지가 너를 입양하자고 먼저 말을 했어. 그렇게 우린 가족이 되었단다. 왜 그동안 숨겼느냐고 나를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또 몇 번이고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당시 너는 너를 버리고 간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으니까. 차마 내가 너를 버린 친엄마라고 그리고 다시 너를 입양했다고 그 말을 하지 못했어. 네 양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를 데려오자고 한 것도 그 사람이고 비밀을 지켜달라는 내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야. 아프게 되고 나서야 이 편지를 빌어 진실을 말하는 엄마를 용서해라. 너를 떠나고 돌아선 그 순간이 내 인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고 너를 데려와 키우며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다. 엄마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지만 부디 너를 평생 사랑했다는 거, 누가 뭐래도 쿠키 너는 내 딸이라는 거, 그것 하나만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미안하고 사랑한다 쿠키야.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부족한 엄마였지만 만약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다시 엄마 딸로 와주겠니? 그 생에서는 다시는 아주 잠깐이라도 너와 헤어지지 않을게.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말없이 제 곁을 지켜준 그 변호사님은 몇 가지 서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있었어요. 엄마가 오래전 검사를 해놓았던 거죠. 평생 양어머니로 알고 살았는데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였다는 사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그걸 평생 털어놓지 못하고 가실 때가 되어서야 말한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보험금과 집, 남은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돌아가신 양아버지의 곁에 모셔달라는 거였어요. 장례식이 다 끝난 뒤 저는 엄마를 양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모셨습니다. 나란히 계신 두 분을 보니 마음이 저려왔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건 아니었고 엄마와 재혼한 양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평생 부모님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선택으로 달라진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겠다는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며 제 사연을 마칩니다.